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백종원 씨가 본인 고향 예산에다가 본인의 생돈 30억을 쏟아 부었다 그럽니다. 30억을 왜 쏟아 부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 30억을 쏟아 부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그동안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 살리기 또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할 때는 방송이니까 백종원 씨의 아이디어, 제작진들은 그 범위까지 이렇게 생각은 못하지만 이건 백종원 씨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화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백종원 씨는 그동안에 집밥 백선생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유익한 공익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이 아닌 현실에서 본 고향 예산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힘써서 굉장히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백종원 씨는 지금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서 백반집을 차려서 열심히 파리를 날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원 씨는 장사천재라고 그러죠. 장사천재일 뿐만 아니라 노력천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백종원 씨는 노력이 없었다면 백종원 씨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백종원 씨는 나름대로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연대를 나와서 그렇게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들어가서 몸을 쓰는 일, 앞장서서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는 늘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감동하는 건 늘 10,000원짜리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 입고 배는 쑥 내밀고 외모에는 일절 신경 안 쓰는 그 모습의 성실함은 누구도 백종원 씨를 넘겨다 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백종원 씨는 예산에 30억을 쏟아부은 이유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도 지방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모인다. 관광객이 모이다 보면 지방이 살아난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산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해서 공익사업이지만 돈 버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 평생 여기에다 돈을 퍼볼 수는 없지만 본인만 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돈 버는 사업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 지방회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축적해서 해외에도 지역,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자. 이제 백종원 씨의 그 능력은 해외까지 뻗어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국에서 실험해서 지역회생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해외 낙후 지역에 가서도 그 재래시장을 좀 살려보자. 이러한 생각과 내년에 총선에 러브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전부터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 국회의원도 약해. 국회의원 정도 가지고는 백종원 씨의 그 에너지를 다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백종원 씨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행복, 정치개혁 자연스럽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야는 똑같다. 세상을 보는 기회는 누구나 똑같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 세상의 흐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뭔가 있다고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맹 놓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즉 평상시에 문제의식,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고 거기에 방법론이 찾아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이죠. 지역 문제도 마찬가지죠. 백종원 씨 눈에는 이 재래시장, 골목식당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여기에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조금 투입돼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백종원 씨에게는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살리기는 지역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큰 꿈을 가지고 저는 백종원 씨는 이 예산 30억을 고향에 생돈을 틀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는 젊은이들이 이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는 예전에는 무조건 하면 은행에 갖다 놓고 꿍쳐놓고 안 쓰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야 지역 재래시장도 살고 어떤 상권이든지 젊은이들이 모여야 상권이 살아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대, 성수동 대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문화는 강남역 주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소비는 지역이 멀어도 옛 것을 찾아서 이제 그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레트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늘 경주해야 된다. 지금 백종원 씨가 예산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줄 알았더니 거의 마무리가 된 프로젝트군요, 이것이. 그리고 4월 달에만 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 키워드는 관광과 창업이어야 된다. 이제 여유가 있어지면 사람들이 다니고 싶고 새로운 걸 찾고 싶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관광과 먹거리가 이 현대인들의 키워드,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창업, 관광과 이에 관련된 창업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즉 이렇게 지방에 살면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젊은이들도 그 안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민생 전반을 생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답이 있다고 백종원 씨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치를 하려면 역시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라고 계속 경험이 없다고 깔보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종원 씨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짜여진 울타리, 정부라는 울타리, 검찰이라는 울타리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종원 씨는 울타리가 없는 노지에서 야생마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오늘의 백종원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생활입니다. 정치는 생명입니다. 백종원 씨는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지 지역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미 다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종원 씨의 생활 철학, 정직, 싸고 좋아야 된다.
그러면 다 온다. 백다방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00원 전후인데 그 커피 값을 4,000원, 5,000원씩 받으니까 백다방이라는 다방을 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싸고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 장사 원칙의 1호입니다. 정직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백종원 씨 같이 정직하고 근면하고 국민의 삶을 늘 염려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바람직하다. 이 30억 투자가 그것으로 연결되기를 저는 바랍니다.